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제로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 항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 근거는 논문 기반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항암제로서 고용량 비타민C, 항암 효과의 근거는 있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고용량 비타민C를 반대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제목들을 제가 따온 것인데요. 이런 뉴스에서도 이렇게 근거 없다. 그리고 유튜브 암 전문의이신데 이런 유튜브로 믿으면 큰일 난다. 또 보건의료원에서 비타민C 정맥주사 진짜로 도움이 될까? 그리고 암치료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까지 내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우리나라 고신대학교의 최종순 교수님 팀이 방사선 치료 시 고용량 비타민C 정맥 투여가 유방암 재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201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신대 의대의 유방암 환자 216명을 대상으로 144명은 그냥 보통의 치료, 수술과 방사선, 그리고 72명은 수술 방사선에다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함께 하는 이런 두 가지 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3년 재발률을 비교한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고신대 최종승 교수님이 2006년부터 이 논문에 보면 2006년에도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저도 이 교수님 이 논문을 보고 또 이 교수님의 환자 때문에 저도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전부터 이 교수님은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체중 킬로그램당 1g, 그러니까 60kg이면 60g의 비타민 주사를 한 것이고 3개월 동안 했고 이후 3년간 유방암 재발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치료군, 비타민C를 놨던 군은 5명, 그래서 6.9%가 재발했고 대조군은 27명, 18.8%가 재발해서 거의 약 3배 넘게 이 비타민C를 놓지 않는 군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고 P는 0.028이니까요. 그런데 3중 음성 유방암 있죠. 216명 중에서 40명은 3중 음성 유방암이었는데 이 40명 중에서 재발률은 이 치료군에서는 아예 한 명도 없었고 대조군에서는 8명, 28%에서 재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유방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여성들에서 3년 재발률을 고용량 비타민C의 정맥 투여군과 이 대조군을 비교했더니 정맥 투여한 군에서 유의하게 재발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방암 재발률은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중 음성 유방암을 말하는 건데
비타민C 투여군은 12명 중에서 1명도 없었고, 대조군에서는 28명 중에서 8명, 그래서 28%에서 재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비교할 수 있는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이렇게 영어로 구글 논문에 치시면 나옵니다. 한글로 풀이하면 고용량 비경구 아스코르브산 비타민C 주사입니다. 이것은 난소암의 화학요법 감수성을 높이고 화학요법 독성을 감소시킨다. 이게 제목이고요. 2014년에 발표됐고, 그러니까 무려 12년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초기 인체 임상시험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통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웠지만 이 아스코르브산, 이게 비타민C입니다. 투여받은 환자에서 이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아스코르브산의 능력만으로도 화학요법의 귀중한 추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감소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 감소 목적으로도 충분히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 감소는 환자가 더 높은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인 용량의 화학요법을 견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암제는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놔야 되는데 비타민C를 같이 놓게 되면 그 부작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항암제 용량을 늘려서 놓기 때문에 효과가 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3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험실 시험으로 이런 실험실 샬레 같은 이런 비커 이런 것에 난소암 세포를 이렇게 놓고 항암제, 카보플라틴과 비타민C를 각각 투여하고 또 함께 투여해서 효과를 관찰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이게 OVCA 요거 또 OVCA R8 SHIN3 이게 다 난소암 세포주입니다. 난소암 세포들이에요. 이런 세포에다가 여기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C 그리고 카보플라틴 그리고 이것은 이제 2가지를 비타민C와 카보플라틴을 함께 투여를 했더니 그런 실험실 안에 있던 난소암 세포가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이 세포 생존율이 약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100%까지 있다가 이 정도가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카보플라틴 항암제 했더니 비타민C하고 비슷하게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2가지를 함께 투여했더니 거의 모든 암세포가 사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비타민C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함께 투여했더니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를 따로 분리해서 거기에 비타민C를 투여하고 항암제를 투여하고 또 병행해서 투여하고 했더니 함께 투여를 했던 군이 살상 효과가 가장 컸다는 그런 세포 실험입니다. 다음은 동물 실험입니다. 쥐를 상대로 쥐 복강 내에다가 난소암 세포를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강에다가 이제 난소암 세포를 이식하고 좀 기다리면 이 암세포가 자라서 이 암세포 덩어리를 만들면 그때 이 복강에다가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비타민C를 투여하거나 또는 함께 투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G 복강 안에 있는 암세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런 걸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 이 종양의 무게를 보면 종양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3g 종양의 무게가 원래 있었는데, 이 컨트롤이 아무 치료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생리식염수만 줬더니 종양의 크기가 이 정도로 가장 컸어요. 하지만 이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좀 감소했죠. 그리고 이 항암제 카보플라틴, 이거는 파클리탁셀, 항암제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했더니 더 많이 암세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보플라틴과 비타민 C를 함께 했더니 이 정도로 줄었는데, 이것은 이 카보플라틴만 투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크기가 줄어든 것이고, 또 파클리탁셀과 함께 투여했더니 이것과 비교해서 조금 감소했죠. 그런데 이 항암제 두 가지를 투여했더니 이 정도로 감소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비타민 C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투여했더니 가장 암 덩어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중에서 이제 복수가 얼마나 있는가 해서 이제 밀리리터니까 복수의 양인데요. 이 컨트롤 그룹이, 아무 치료도 안 했던 그룹이 가장 복수가 많았고, 이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복수가 이 정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더 줄었죠. 그리고 항암제를 했더니 더 줄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투여를 했더니 복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도 이 암의 크기가 비타민 C를 같이 투여했을 때 가장 적어졌다. 그리고 복수라는 부작용도 가장 적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사람을 상대로 한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캔자스 대학교 암센터에 난소암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인데요. 3기, 4기 좀 진행된 암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무려 24년 전에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항암제와 병행해서 투여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24년 전에 이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가군은 이 항암제만 6개월 투여했던 군이고 12명, 그리고 나군은 13명인데 이 항암제와 비타민C를 함께 투여한 군이 이 나군이 되겠고, 비타민C는 일주일에 2번 약 1년 동안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추적 관찰을 한 이후의 결과를 보면요. 그런데 이때 비타민C 목표 혈장 농도가 있어야 되겠죠. 혈장 농도 20에서 23mm몰이 되겠습니다. 고용량 주사를 놔야 이 정도가 되고 경구 투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용량은 15g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목표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용량을 증량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은 6개월 동안에 했고요. 그리고 이 IVC가 이제 그 비타민C 정맥 주사인데, 그 항암을 완료한 후에 6개월간 이 비타민C 주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은 6개월 하고 비타민C는 12개월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작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평균적인 이 부작용의 이제 정도 수가 되겠는데, 이 부작용도 이제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1등급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4단계가 가장 심한 부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1단계 부작용은 이 까만색이 이제 항암제만 투여한 것이고, 이렇게 회색이 이 비타민C를 함께 투여한 군인데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P-밸류가 이게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기 위한 이 P-밸류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실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현저히 감소하고 이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효과 없습니다. 또 비타민C 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봤는데요. 이 항암제만 투여했을 때 재발할 때까지의 평균 기간, 중간값이 16개월입니다. 16개월. 하지만 이 비타민C를 함께 투여했을 때의 평균값은 25개월입니다. 그러니 약 9개월, 9개월 정도 더 나중에 재발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결과는 1등급, 2등급 부작용은 이 나군이 가군보다 현저하게 감소했고, 그 부작용의 종류가 신경독성, 골수, 감염, 간담도 췌장, 신장, 폐, 위장, 피부, 평가된 거의 모든 독성 범주에서 감소했습니다. 항암제 투여하면 손, 발 저리고 시리고 찌릿찌릿하고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죠. 이런 분들이 비타민C를 함께 투여했을 때는 확실하게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생존율도 나군이 개선됐습니다. 9개월이 그래서 8.7개월이 더 연장됐죠. 그런데 통계적 유의성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비타민C를 1년간 일주일에 2번씩 1년 동안 투여를 했는데 1년 동안 비타민C를 투여하더라도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이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거의 모든 평가 범주에서 이 항암제 독성이 생존율의 감소 없이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소암에서 비타민C 치료 효능은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 더 큰 규모로 시험할 가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보안 대체의학 시술자들은 저희처럼 기능의학 의사들 말한 거죠. 수천 명의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투여하고 있다는 점.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투여하고 있죠.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는 비타민C와 항암요법을 병용했을 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의 이런 연구가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문은요, 이런 논문인데 이걸 영어로 구글링 하면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신규 진단된 교모세포종. 이 교모세포종은 여기 이제 위키메디아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뇌암입니다. 뇌암, 악성 뇌암인데요. 이 교모세포종에 대한 방사선 및 테모졸로마이드와 병용한 양리학적 아스코르브산의 최초 일상 실험입니다. 이게 제목이고 2019년 11월 달에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이것도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비타민C를 투여하면서 이렇게 만든 논문이란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고신대 논문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타민C 투여 논문이 대학에서 많이 발표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모세포종은 아주 악성암인데 비타민C 주사를 병행한 최초의 연구가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모세포종이 뭔가, 성인에서 가장 흔한 원발성 악성 뇌종양입니다. 예후가 이 평균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아주 나빠요. 대부분은 2년 내 사망하는 아주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치료는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제. 이게 이제 표준 치료인데요. 보통은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만 했었는데 항암제를 같이 했더니 생존 기간을 대폭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폭이라는 의미가 2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암제를 추가하니까 14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추가로 한 효과는 2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2개월. 그리고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은 이제 그 어떤 그 암 덩어리가 더 커지지 않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게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는 5개월, 항암제까지 같이 했을 때는 7개월, 역시 2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2개월, 단 2개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비타민C 그 난소암에서 8.7개월, 그 정도면 이 항암제 투여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1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1단계 치료는 수술, 2단계로는 방사선 항암제,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추후 항암제, 이런 단계로 이제 치료를 보통 하는데, 이제 2단계, 3단계 때, 2단계, 3단계 때 비타민C 주사를 주 3회, 또 3단계 때는 주 2회, 이렇게 병용 투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투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용량은 점차 증량해서 혈중 농도를 20mm몰 이상 이렇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투여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비타민C 용량에 대한 독성 없었고, 이 비타민C 부작용은 대조구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항암제의 부작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흔한 비타민C 부작용은 이 두 가지인데, 구강건조증과 오한. 그래서 구강건조증은 75%에서 생겼고, 그 원인은 이 비타민C가 이제 소듐, 이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 함량으로 인한 삼투압 변화, 그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물을 종이컵으로 5컵, 뭐 어쩔 때는 10컵도 드시도록, 주사 맞으면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 이 오한은 이 비타민C 주사를 냉장 보관하는데 이제 바로 꺼내서 이렇게 하면 차갑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액이 주입액의 온도가 아니라 이제 그 생리식염수에다가 또는 주사용 증류수에다가 타서 하는데, 주사용 증류수는 뭐 실온에 놔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비타민 C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그 주사용수 온도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한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오한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비타민 C를 그날 아침에 꺼내서 좀 놔뒀다가 사용하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염려할 만한 부작용은 아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9.4개월로 나왔습니다. 비타민 C를 투여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체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8개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사선과 항암제, 이것을 했을 때 이 평균 생존 기간이 14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에 비타민 C를 추가했을 때는 18개월,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4개월.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이제 그 암 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그 커질 때까지의 기간이죠. 커지기 시작하는 때까지의 기간. 이게 이제 7개월에서 9.4개월로 약 2개월 정도 더 연장됐습니다. 여기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는 12개월에서 항암제를 추가하니까 14개월로 2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이 2개월 차이 때문에
항암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를 추가했더니 4개월 차이가 더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라도 비타민 C를 병행 투여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비타민 C 병행 치료는 안전하다는 거, 부작용이 걱정할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표준요법에 비해 독성이 최소화된다는 거, 그리고 무진행 생존율, 그리고 정체 생존율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도 통계적 유의는 없습니다. 비교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상 임상 연구를 진행할 만큼 충분히 유망하다는 거. 이거는 일상이죠.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이용한 항암 치료 논문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이유는 연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타민C는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특허권이 없죠.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엄청난 큰 돈을 선뜻 이렇게 대서 연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작은 규모의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투여나 할 때 비타민C를 함께 이렇게 투여를 하면 항암제 부작용 매우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항암 효과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연구한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학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따라서 논문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기암 또는 예후가 극히 나쁜 암 이런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 치료 효과가 매우 약합니다.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를 했는데도 겨우 수개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고려해 보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암 환자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암 환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논문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비타민C 치료를 의미가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비타민C 치료 논문도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타민C가 항암제 효과를 내는 그 기전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도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